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보시는 이 형태로 진행하기에는 이미지가 너무 찌그러져요. 아쉬운 거죠. 자, 그래서 지울 거예요. 자, 키보드 딜리트로 지우시면 됩니다. 자, 지우고, 자, 파도 들어갈 자리에다가, 자, 파도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이미지를 먼저 넣는 게 아니라요. 해당한 요 프레임에 맞는, 자, 그림을 하나, 박스를 하나 그릴게요. 박스를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왼쪽에 툴에 T라고 써있는 곳 글자고요. 바로 아래,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괴상하게 아메바 같이 생겼고 슬라임처럼, 어떤 분들은 뭐 다른 도형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일단 사각형이니까 렉탱걸 툴이고요. 끝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렉탱걸 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각형을 그리는 아이는 맞는데, 포토샵은 기본이 비트맵 방식이기 때문에 사진처럼 그냥 이미지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그려버리면 지금 보시는 이런 사진처럼 끝에가 좀 지글지글하게 깨져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간의 변형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저는 일러스트레이터처럼 좀 끝에를 깔끔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쉐입으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썼던 툴을 선택을 하시면 이 모양 자체를 쉐입, 도형으로 할 거냐, 선으로 할 거냐, 그리고 이미지로 처리되게 만들 거냐, 세 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자, 저는 쉐입으로 할 거고요. 가급적이면 항상 쉐입으로 쓸 거예요. 거의 가급적이면. 픽셀로 쓰는 경우는 저는 없습니다. 거의. 만약에 제가 이걸로 픽셀로 쓸 거라면 평균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요 영역줄 가지고 그린 다음에 칠해버리는 게 더 빨라서 저는 그렇게 쓰는 편이에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일단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 드려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리려고 하는 아이의 면 색깔과 선 색깔을 줄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처럼. 저는 이 스트로크라는 아이가 안 나오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은 포토샵의 버전이 CS5 버전일 거예요. 5 또는 5.5 버전들은 스트로크의 개념이 없어요. 쉐입의 면에는 CS6 이상 들어가는 경우에만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 쓸 일 없으니까 저는 없애겠습니다. 있으면 오히려 헷갈려요. 자, 일단은 지금은 없는 걸로. 이거 지우시면 옆에 있는 얘를 건드릴 이유가 없고요. 0으로 하는 거랑 없애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 부분은 전부 다 선과 관련된 나이다. 스트로크. 자, 아직 안 그렸기 때문에 도형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면의 색깔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당장은 아무거나 체크해 놓고 자, 바로 그릴게요. 혹시나 여기 색깔이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색깔은 채워 주셔야겠죠. 클릭해서 원하는 색깔 어떤 거든 관계없이 만들어서 오케이 하시고 화면에 적당하게 크기 조절을 하십시오. 작아도 되고 찌그러져도 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오른쪽 패널 프로퍼티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저는 안 뜨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하이 버전이에요. 관계없습니다. 레이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씩 순서대로. 자, 레이어를 보시면 해당하는 썸네일 자리에 그림에 보면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아이콘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상위 버전으로 갈수록 해당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시를 하는 형태를 많이 나타냅니다.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요. 하위 버전으로 갈수록 이 아이콘의 표시가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여기가 무언가 있는 기능이에요. 네.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버전에 따라 다르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다른 이미지랑 비교를 해보시면 아무것도 표시가 없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 지금처럼 뭔가 표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기능이 있는 거. 그 중에 지금처럼 상위 버전에서 이런 표시가 있다는 얘기는 벡터 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약간 말이 많죠? 자, 그러면서 레이어로 정확하게 딱 선택하고 나서 보시면 프로퍼티는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설정해서 하위 버전이신 분들은 윈도우에서 프로퍼티라고 꺼내셔도 되고요. 또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리려고 했던 툴, 도형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해당하는 레이어를 잡으면 컨트롤 바에서도 직접적으로 수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해요. 정확하게 레이어를 잡고 있으면.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사각형이면 컨트롤 T 해서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벡터 형식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깨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컨트롤 T 했다가 엔터하고 다시 컨트롤 T 하면 중간이 변형되는 건 당연한 얘기니까 그 점은 주의를 해서 아까처럼 이상하게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배치하시고 자, 동일하게 오른쪽에도 똑같이 하시는데 레이어를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잘못하면 같은 곳에 같이 그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 다 했다면 엔터 눌러서 확인 딱 하시고 빈 레이어 그냥 클릭하면 빈 레이어예요.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든 다음에 클릭하시면 아까처럼 똑같이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색깔을 일부러 바꿀게요. 새롭게 하나를 그려내시고 컨트롤 T로 또 위치에 맞게끔 배치를 하십시오. 자, 지금 상태에서 아까 다시 한번 얘기 드려요. 하나의 있자. 빈 레이어일 때 다시 하나의 레이어에다가 이 도형 툴로 테이블 걸어놓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걸 그리지 마세요. 운이 좋으면 다른 레이어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운이 나쁘면 같은 레이어에서 그려집니다. 물론 이거는 키보드에서 내가 어떤 키를 같이 누르고 그렸을 때 생기는 문제기는 해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지 하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쉽게 하나 그렸으면 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그냥 새로 그리세요. 제일 속편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형 그릴 때마다 그냥 빈 레이어 만드세요, 그리세요 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그게 제일 쉬우니까. 자,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위에다가 내가 담고자 하는 원본 이미지 있죠? 자, 카피하기로 했으니까 카피할게요. 자, 카피를 다시 했어요. 이 아이를 위치를 이렇게 이동합니다. 크기 조절하셔도 되는데 저는 딱 지금 가려지는 이만큼만 보이고 싶어요. 원하시는 대로.
자, 되었죠? 자, 프로퍼티를 위로 올릴까? 자, 지금 상태에서 요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대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형태 바로 위에 그림이 배치가 돼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레이어상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보이는 이 레이어는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종이가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해당하는 지금 보고 있는 요 그림이 있을 때 그 바로 위에다가 이미지를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 둘의 관계.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이름만 썼네. 자, img 이 자, 있던 게 요거였죠. 이 위에 산 이미지를 두 개를 이렇게 배치하는 거죠. 자, 두 개를 겹쳐 놓은 상황에서 뭐 할 거냐면 아래에 있는 레이어와 위에 있는 레이어 요 사이 요 경계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는 거예요. 경계면에 마우스를 딱 갖다 댄 상태에서 키보드에 Alt를 누르시면 좀 무언가 특이한 아이콘이 나타나게 됩니다. 버전이 낮은 경우에는 요 그림이 요 자리 제가 색칠한 요 자리 그림이 눈사람처럼 표현을 하고요. 버전이 올라간 아이는 이렇게 어디에 삽입하겠습니다 라는 아이콘으로 뜹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마우스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키보드 Alt를 눌렀어요. 쓱 움직여볼게요. 아무것도 안 눌렀습니다. 바뀌었죠 아이콘? 이렇게 키보드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 아니라 마우스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자, 이런 표시가 됐을 때 마우스 왼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의 아이콘이 표시하고 있는 것처럼 바뀌었죠? 다시 갖다 대서 보면 취소하겠다는 뜻이 돼요. 클릭하면 풀려요. 물론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클리핑 마스크라고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걸로 할 수도 있고요. 단축키도 있습니다. Alt, Ctrl, G 단축키는 Alt, Ctrl, G 이게 단축키이기도 해요. 키보드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왔다 갔다 하는 요 사이 경계면을 클릭하셔도 되고 Alt, 클릭 전 동그라미 친 거 Alt라고 얘기드렸죠. 동그라미 친 C는 컨트롤이고 Alt, 컨트롤 G 하셔도 돼요. 단 위에 있는 거 잡고 하셔야죠. 아래에 있는 거 잡고 하시면 얘가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밑에 있는 요 그림 안으로 얘가 쏙 들어오게 됩니다. 자, 결과만 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일부러. 사진이 아래에 있으면 안 되니까 레이어를 반드시 사진이 위로 끌어올려 주셔야겠죠. 그래야 됩니다. 사진이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틀이 반대로 되는 거겠죠. 자, 결과물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 다시 할게요. 짜잔, 틀에 맞춰서 사진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미지 레이어를 잡고 움직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틀은 그대로 있는데 내용물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신 이 기능이 포토샵의 클리핑 마스크예요. 자, 일러스트레이터 할 때도 생각해 보시면서, 자, 옛날에 했던 거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할 때는, 자,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할 때는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아이를 어떻게 썼는지 잘 기억해 보십시오. 틀을 내가 보는 시선에서 가까이 놓고 안에 들어갈 배경을 뒤에 놓고 둘을 연결을 했었죠. 이때 틀은 몇 개? 한 개. 배경은 여러 개 관계없고 내가 보는 시선을 기준으로 틀이 앞에 있어야 되고 한 개여야 되고 뒤에 들어가는 아이가 뒤에 배치하고 여러 개가 돼도 관계없다. 가급적이면 그룹 처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유할 때 창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포토샵입니다. 포토샵에서는 이 둘이 반대입니다. 둘이 사이가 좋지 않다고 얘기 드렸어요, 회사가.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 그릇이에요. 그릇 안에 내가 필요한 음식물을 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쪽에 음식물을 집어넣겠죠. 음식물은 당연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담기는 양은 얼마큼이에요? 딱 그릇의 크기만큼만 담기겠죠. 따지면 그릇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이 그릇이 뭐예요? 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틀이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틀 어디 있어요? 아래 있죠? 아래 존재하고요. 당연히 레이어는 한 개니까 이거 레이어죠. 하나의 레이어에 담는다. 그리고 해당하는 내용은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 배치하는 거고요. 그게 여러 개여도 관계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틀 안에 다 담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창문이라고 한 건 일러스트고 포토샵에서는 일부러 그냥 밥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억하기 쉽겠죠. 자, 단축키도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아이의 단축키를 한꺼번에 잡고 컨트롤 숫자 7 푸는 건 컨트롤 알트 숫자 7. 포토샵의 경우는 알트 컨트롤 G 푸는 것도 알트 컨트롤 G고요. 대신에 알트 클릭도 같이 기억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푸는 거 거는 거 단축키 똑같습니다. 그룹하고는 다릅니다. 그룹은 완전 달라요. 그룹 지금 이거는 클리핑 마스크예요. 둘 다. 자, 클리핑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기능에 이런 비슷한 기능들이 있다 그러면 같이 묶어서 계속 기억하세요. 나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 이거 클리핑 마스크 기억하는데 새로운 게 들어왔어. 같이 정리하세요. 그래야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 클리핑 마스크는 사실 피그마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기능으로 들어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는 마스크라고 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일러스트는 2가지가 있었죠. 클리핑 마스크와 오퍼시티 마스크. 포토샵에서의 마스크는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신 게 바로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용어만 간단하게 개념으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건 퀵 마스크고요. 세 번째 건 레이어 마스크. 네 번째 건 벡터 마스크. 각각의 이름들이 존재합니다. 약간의 연관성을 좀 드리자면 벡터 마스크는 말 그대로 벡터의 기능을 뭔가 쓰겠다는 얘기죠. 뭔가 깨지지 않는 어떤 기능을 가진 마스크다.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그 레이어 자체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마스크다. 다른 레이어랑 건드리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퀵 마스크라는 것은 무언가 빠르게 하겠다? 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근데 퀵 마스크는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보다요. 빠르게 칠해서 내가 필요한 영역을 선택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영역 잡는 개념에 대해 설명 안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 거고요. 주로 영상 하시는 분들이 이 퀵마스크 좀 많이 쓰시기는 하시거든요. 이제 에펙 같은 거에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어서 칠해가지고 일부 감추고 할 때 그 기능이 바로 이 퀵마스크 같은 거예요. 이걸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 편집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정교함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이름과는 조금 다르게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테일한 설명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죠. 죄송합니다. 클리핑 마스크에 대한 기능을 보셨습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의 단축키는 Alt Ctrl G였어요. 자, 유틸리티 프로그램에서 쓰는 한글, 워드, 엑셀 이런 쪽에서 쓰는 그룹 기능이 Alt Ctrl G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축키를 그룹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룹이 아니라 이거는 이 둘을 묶어주는 거기는 합니다만 어떠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 안에 종속시킨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포함되는 기능으로. 그럼 그룹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자, 보여드리죠. 두 개의 레이어를 같이 잡았어요. 선택하고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Shift는 선택하고 연달아서 선택하는 개념이고요. 컨트롤은 띄엄띄엄 징검다리로 선택한다는 개념이에요. 차이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로 아래쪽에 있는 이 그룹 위에다가 올리셔도 되고요. 드래그로. 또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컨트롤 G라고 하는 단축키를 누르시면 컨트롤 G 단축키를 누르시면 이 둘을 그룹 처리합니다. 물론 이 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당연히 그룹 처리가 가능하겠죠. 관계없이. 이거는 그냥 한글로 쓸게요. 일부러. 자, 이거는 프라임 01 이런 식으로 써서 오타 났네. 확인해 보시면 두 개가 들어간 아이를 난 뭐 하겠다? 그룹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묶을 수도 있겠죠. 자, 그룹과 클리핑 마스크는 사실상 전혀 다른 기능이다.
자,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클리핑 마스크 처리한 아이 자체를 그룹해서 쓰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권장을 좀 드리는 편이고,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틀에 있으니까 이 위에다 뭐 해라? 내가 넣고자 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레이어 바로 위에 올려놓고 눈을 켜서 배치를 하고 밑에 있는 틀 그리고 위에 있는 그림 사이에다가 키보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중간쯤에 모양이 바뀌면 클릭하던가 Alt, Ctrl, G 눌러서 사용하시던가. 그러면 내부에 들어가게 되고요. 둘을 같이 다녀야 될 아이이므로 Ctrl G 단축키를 이용하신다면 그룹으로 묶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단축키 그룹 Ctrl G는 없나? 네, 따로 없나 보군요. 그냥 할게요. 단축키는. 아까 뉴 그룹이 아마 그룹일 거예요. 위쪽에 단축키 있을 텐데 그냥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Ctrl J라고 하는 키는 선택한 레이어를 카피하는 단축키였잖아요. 그룹을 만약에 잡고 있으면 당연히 그룹을 카피하게 됩니다. 네. 해당하는 내가 선택한 그 자체를 통째로 카피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미지를 담게 되었고요. 겸사 그냥 별칭으로 빈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사인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 정리된 이미지의 첫 번째 작품이잖아요. 자, 그러니 사인이라는 자리에다가 선택하고 자, 써야 되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툴 브러쉬 툴 그냥 그릴 순 없죠. 브러쉬 크기가 필요할 테니까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브러쉬를 찾아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 버튼이 아니라 상단의 컨트롤 바에서 요거 브러쉬 모양을 클릭하셔도 브러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 4번 옆에 써 있는 4가 아니라 크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동그라미 키우면 이렇게 전 아무리 키워도 동그라미가 변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키보드에 캡스락이 불이 들어와 있는 분들입니다. 캡스락 불 꺼주세요. 자, 물론 이 사이즈는 다른 거 말고 사이즈는 빠져나가서 키보드 P 옆에 있는 괄호를 눌러서 크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캡슐락이 불이 들어와 있으면 크기 가늠할 수 없습니다. 단점이 있어요. 자, 마찬가지 CS5나 5.5 가끔 CS6 버전 같은 경우는 가끔씩 버그가 있습니다. 브러쉬 크기가 동그라미였다가 점점 커지다가 일정 크기 이상 커지잖아요. 그럼 잘려요. 다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버그예요. 이거는 참고하십시오. 자, 캡슐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드니스 얘기 따로 안 할게요. 일단은 원하시는 제네럴 브러쉬라고 하는 이전 버전에서는 형태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통으로 나와 있지만 최신 버전은 그룹되어 있으니까 적당한 거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소프트 라운드 선택하시고 화면에다가 여러분들의 사인하시면 됩니다.
색깔은요, 왼쪽에. 얘를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프론트 전경색, 얘는 뒤에 있습니다 백 배경색, 포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합니다. 전경색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저장을 한번 하셔야겠죠? 그냥 저장하시면 원본 파일이 JPG이기 때문에 저장이 따로 안 될 거고요. PSD로, 레이어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엔 PSD로 기본적으로 저장하게끔 권장을 합니다. PSD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니니까 자유롭게 쓰시려면 JPG로 바꾸시면 되는데, JPG는 단점이 레이어가 하나예요. 한 장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